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 충치 치료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면 내가 이런 케이스인데 이게 인내의로 되느냐,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이제 치과 의사를 하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충치라는 게 사람마다 진행된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 뭐 이 정도 썩었다, 이거는 이렇게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하면은 당연히 동일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접해보면 이거보다 덜 썩은 경우도 있고 더 썩은 경우도 있어서 치료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충치가 있을 때 이제 대개 이런 방법으로 치료한다라는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 내 경우와 똑같은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저도 제 입안에 제 치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매번 사진 찍어서 뭐 기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진에서 이만큼 썩은 게 이제 나도 이런 정도인지 저도 제 치아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치과에서 직접 검진을 받아보고 그렇게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충치 치료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면서, 충치 치료는 충치를 제거하고 그 제거된 부위가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치아의 기능이나 그 모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떼우거나 씌우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충치가 심하지 않으면 뭐 레진으로 떼울 수도 있고, 좀 부위가 넓거나 옆면까지 상해 있는 경우에는 인내이, 충치가 깊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신경치료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케이스는 기존에 아말감을 이렇게 하셨는데, 보시면 아말감에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주변부로 까맣게 2차로 충치가 진행된 것도 확인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제 기준에서는 충치가 밑으로 좀 깊더라도 일단 옆면이나 이런 데는 깨끗하고 단지 씹는 면에만 이와 같이 충치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는 레진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일단 아말감을 제거한 모습인데요. 아말감 밑으로 충치가 조금씩 진행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뺨 쪽에 아말감은 충치가 있진 않았는데, 치료를 하면서 보면 씹는 면 쪽은 이제 아말감을 제거하고 레진으로 떼었는데 뺨 쪽에 까맣게 아말감이 남아있으면 일단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치료하는 길에 서비스로 이쪽도 그냥 제거하고 같이 레진으로 떼우고 있습니다. 뺨 쪽의 아말감과 씹는 면 쪽의 아말감 부위를 레진으로 떼어 놓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말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과서에 이제 아말감 타투라고 해서, 아말감 자체가 색이 까맣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다 보면 아말감 자체가 그 상아질에 상아세관이 있는데, 상아질이라는 것은 엄청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며들어요. 상아질 자체는 상한 건 아닌데 아말감이 스며들어서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치 문신한 것처럼 색만 까매졌을 뿐이지 상아질의 기능은 다 하고 있는 거여서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레진으로 떼우면 아말감 타투가 있던 부위, 까맣게 변색이 심한 부위는 약간 이와 같이 비쳐 보여가지고 살짝 충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충치는 다 제거하고 이와 같이 떼어 넣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떼우고 이제 옆면으로 각도를 틀어서 찍어본 건데요. 뺨 쪽에 구멍난 부위에 이제 아말감 떼었던 거 레진으로 제거 치료하고, 옆면도 이와 같이 형태를 잘 살려서 레진으로 잘 마무리를 했던 모습입니다. 레진이란 재료가 적응증을 잘 선택하면 굉장히 심미적이고, 심미적이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 이제 티가 안 나는 건데, 갓 떼운 직후라서 약간 연마하고 광택을 내고 했어도 그 치아랑 좀 느낌이 다른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수화가 되면, 쉽게 말하면 침에 젖어서 이제 잘 동화가 되면, 레진 자체는 크게 티가 나는 재료는 아닙니다. 레진은 이와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충치가 좀 심해서 인내이 그리고 크라운으로 치료를 진행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왼쪽 위에 어금니인데요. 얘는 이제 사랑니여 가지고 따로 치료를 하지는 않고, 이 치아는 이제 치아가 속에서 많이 썩다 보니까 겉이 얇아져서 탁 깨져나간 상태고, 옆을 보시면 속으로도 꽤 충치가 진행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것도 전체적으로 색을 보면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멍든 것처럼 이와 같이 여기가 색이 좀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이 충치가 이렇게 진행되면 속에서 썩기 시작하면서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멍든 것처럼 이렇게 어둡게 보이고, 제때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면 속에서 썩으면서 결국에는 치아의 겉에 껍질이 굉장히 얇아질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씹는 힘에 이런 데가 탁 깨져나가면 결국에는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충치가 깊었던 치아는 충치를 모두 제거하고 나니까 치아 속의 신경까지 이미 염증이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고, 환자분도 통증이 심하셔서 일단 신경치료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 신경치료 후에 이제 레진 코어라고 신경치료하고 충치 제거하느라고 치아가 비어있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레진을 이용해서 코어를 작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치아를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이제 크라운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 마무리했던 이 치아는 크라운 치료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치아를 다듬은 모습이고요. 옆에 니는 이제 충치를 제거하고 있는데 겉에서는 깨끗해 보였었잖아요. 하지만 속에서 이와 같이 꽤 깊이 충치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충치를 다 제거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말랑말랑한 조직이기 때문에 단단한 치아가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뒤에 치아도 충치를 깨끗하게 제거를 했는데 이런데 이제 충치가 꽤 깊어서 치수 있는 부위까지 이제 치아 속에 비어 있어서 신경이랑 혈관 같은 조직들이 들어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치수 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강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란 뜻이고요. 이 부분까지 충치가 진행돼서 치수강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치수강이 노출되면 이미 균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두 다 신경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안에 조직이 건전하고 아직 염증이 심하지 않다면 노출된 부위는 MTA라는 재료를 통해서 막아놓고 다시 인레이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치아는 이제 크라운을 씌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뒤에 니는 MTA로 막고 그 위를 레진으로 채워서 인레이의 형태를 다듬은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치료가 다 끝난 모습인데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해서 수복을 해주었고, 제가 인레이를 할 때는 금 아니면 치아색인데 환자분이 금이 보이는 걸 싫어하셔서 이맥스 재료를 이용해서 인레이를 치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치아색 나는 인레이는 색깔은 전부 다 치아색이지만 그 재질에 따라서 큰 카테고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세라믹 혹은 하이브리드 레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카테고리 안에 구체적인 상품으로 뭐 3M 얼티메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비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세라믹 이런 것들도 결국엔 레진이 주이기 때문에 기능하면서 깨지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임상을 하면서 애써 인레이를 치료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 깨져서 오면 그럴 땐 굉장히 속상하기 때문에 안 깨지는 재료가 없을까, 치아색 중에서 이맥스라는 재료가 제가 여태까지 치료하면서 거의 없어서 이맥스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지르코니아 자체는 그렇게 깨지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치아색 나는 재료가 깨질까봐 걱정하신다면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아 자체도 이맥스는 굉장히 심미적인 재료여가지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서 사진을 찍으면 티가 좀 나지만 이맥스는 이거는 이제 막 붙인 직후여서 이런데 시간 지나면서 보면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충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레진으로 수복한 케이스, 이와 같이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진행을 했던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케이스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이고, 이거랑 동일하게 썩은 치아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모든 치아의 충치 진행 정도는 미세하게나마 전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신경치료를 할지 말지, 이거를 인레이로 할지 레진으로 할지는 그걸 직접 본 선생님께서 제일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